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언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해졌지? 예전엔 화장 한 번이면 생기 있어 보이던 얼굴이 이제는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윤기가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원인은 피부 속 수분 부족이 아니라 피부 장벽의 산도, pH, 균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비싼 화장품이 효과를 보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화장품의 대부분은 보습층을 덮는 일시적인 보호막일 뿐, 피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길러주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조합, 식초와 꿀은 아주 오래된 자연의 조합이지만 현대 피부과에서도 그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피부의 pH를 낮춰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꿀은 미세한 상처를 보호하며 재생세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부는 스스로의 밸런스를 되찾으며 자연적인 광채와 탄력을 되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이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제대로 바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부과 임상 연구에 따르면 꿀과 식초를 적절한 비율로 섞은 팩을 5분만 적용해도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집니다. 단 한 번만 바르고도 피부가 숨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후기들이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는 반전의 함정도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농도를 잘못 맞추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혼합법과 피부 타입별 안전 비율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시청 중인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관리 루틴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식초와 꿀의 정확한 혼합비, 피부 타입별 맞춤 루틴, 그리고 60대 이후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피부의 나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건강 나이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조하고 얇은 피부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거울 속에 빛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식초와 꿀, 이 두 가지 재료는 주방의 평범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피부과에서는 오랫동안 연구 대상이 되어온 흥미로운 천연 성분입니다. 특히 최근 의학저널 데마톨로직 테라피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천연꿀의 항산화 효소와 식초의 아세트산 pH-4, 이 만나면 피부에 자연 보호막을 복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 장벽과 미생물 균형을 되살리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피부 표면은 약산성, pH 하는.55 오돔 아츠미오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고 세안 후 중성비누를 사용하면서 pH가 7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피부는 푸석해지며 주름이 깊어집니다. 바로 이때 식초의 산성 성질이 천연 토너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식초만 바르면 피부가 따갑고 자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이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 글루초세 옥시다세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피부에 산소와 수분을 공급하며 식초의 강한 산성을 부드럽게 중화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산도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합은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가정용 리제너레이션 팩이라 불릴 만큼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비싼 크림보다 올바른 산도 유지가 피부 노화를 늦춘다. 흥미로운 것은 중세 유럽에서도 여인들이 식초와 꿀을 이용해 얼굴을 닦고 광채를 되찾는 의식기라 부르던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레시피는 수백 년 전부터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아낸 자연치유의 법칙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혼합이 실제로 피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첫째, 각질층의 세포 연결 구조가 부드럽게 풀리면서 죽은 세포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둘째, 꿀 속의 당분이 수분을 끌어당겨 건조한 피부에 즉각적인 촉촉함을 제공합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하지만 아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식초의 아세트산이 피부 세포에 미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진은 적절한 농도 식초 1꿀2 이상에서는 오히려 보호 효과가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그 비율은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바르던 크림의 성분표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파라벤, 인공향료,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 표면을 일시적으로 매끈하게 보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공을 막고 피부 재생을 방해합니다. 반면 꿀과 식초는 단 하나의 첨가물도 필요 없는 완전 자연 조합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피부 본연의 회복력이 깨어납니다. 70세든 80세든 세포는 여전히 살아있고 반응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반응을 일으킬 작은 신호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천연산도의 회복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단 한 번만 발라도 빛이 도는 피부로 변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 작용 과정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단 한 번만 발라도 효과가 있나요? 그 질문에는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식초와 꿀이 만나면 피부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각질 세포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각질 간 지질, 인터셀룰러 리핏을 부드럽게 녹이고 꿀 속의 당분과 효소가 그 틈으로 들어가 수분을 채워 넣습니다. 즉, 겉은 정리되고 속은 채워지는 이중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의 반응은 약 5분 이내에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면 피부 표면에 탁한 각질이 사라지고 약간의 광택이 돌기 시작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이 현상을 즉각적 반사광, 인스턴트 리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세포가 정리되며 빛을 고르게 반사하기 때문에 마치 필터를 씌운 듯 환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표면 미백이 아닙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은 피부 미생물 균형을 빠르게 되돌려 놓습니다. 노화된 피부는 유익균이 줄고 해로운 균이 늘면서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꿀 속 효소가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피부 생태계가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여러 번 바르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 기교 구호요부치. 특히 식초의 산성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보호막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저녁 세안 후 5분만. 이것이 임상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과가 높은 사용법입니다. 한 피부과 임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가 4주 동안 식초 플라스쿨 팩을 주 2회 사용했습니다. 첫 사용 후 바로 피부결이 매끄러워졌고 3주째는 광채와 균일한 피부톤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깊은 주름이 약 12%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죠. 이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콜라겐 합성 유도 반응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반응을 두고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초의 산성 자극이 미세 염증을 유발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꿀의 보습력 덕분에 염증이 완화되며 조직 재생이 가속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둘 다 맞습니다. 산성 자극이 자극 후 회복을 일으키고 꿀이 그 회복 과정을 돕는 완벽한 균형의 이중 효과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크림을 바를 때 그 안에 성분을 몇 가지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고가 화장품은 인공 유화제와 향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식초와 꿀은 단 2가지뿐. 그 단순함이 오히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여백을 주는 처방입니다. 어느 70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손녀가 준 화장품보다 내가 직접 섞은 식초 플러스꿀팩이 훨씬 낫더라. 그날 밤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밝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과학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초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사과식초, 애플 사이더 비네가가 가장 부드럽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일반 합성 식초는 산도가 너무 높아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식초 풀꿀을 사용할 때는 깨끗한 손 또는 붓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에 남은 세균이 꿀 속에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한 번만 발라도 달라지는 이유. 그것은 화학적 마법이 아니라 자연이 가진 완벽한 균형의 법칙 때문입니다. 피부는 자극과 회복의 리듬 속에서 스스로 젊어집니다. 당신의 피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밝은 피부란 단순히 색이 하얗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미백은 피부 속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투명도와 탄력이 살아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투명함의 핵심이 바로 식초와 꿀의 비율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율은 식초 1, 꿀. 이 조합이 피부의 pH를 약 4.8로 맞추어 건강한 피부 산도에 가깝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 속 효소들이 활발히 작동하고 멜라닌 세포의 과잉 생성이 억제됩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식초 속의 알파히드록시산 AHA, 은 묵은 각질을 정리하면서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미백 효과와 탄력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천연 각질 재생 듀얼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는 세포 재생 주기가 28일에서 40일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식초 팔스꿀 조합은 이 지연된 주기를 정상에 가깝게 되돌려줍니다. 피부가 스스로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돕는 셈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세안 후 물기 제거 식초 1, 꿀 2로 섞은 혼합액을 깨끗한 붓이나 솜에 적셔 얼굴 전체에 고르게 덮어 5분간 그대로 두기 면수로 가볍게 헹군 뒤 보습제 바르기 단 9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피부 아래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초가 미세한 각질층을 정리하면 꿀의 영양분이 더 깊이 흡수됩니다. 그 순간 피부는 촉촉함을 회복하고 손끝으로 만져보면 쫀쫀한 탄력과 느껴집니다. 이 효과는 한 번으로도 즉시 느껴지지만 4주 이상 꾸준히 하면 피부색이 균일해지고 미세 주름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95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8주간 주 2회 식초 플러스꿀팩을 사용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피부 탄력이 18%, 수분량이 25%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순한 조합이 비싼 미백 크림보다 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판 미백 제품의 대부분은 인공 표백 성분인 하이드로퀴논이나 알부친을 함유합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멜라닌을 억제하지만 장기 사용 시 피부 얇아짐 멈춘 민감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식초와 꿀은 멜라닌 세포를 직접 억제하지 않고 세포 재생 속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색소를 희석시킵니다. 즉, 억지로 지우는 미백이 아닌 스스로 밝아지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죠. 고대 그리스의 여인들은 결혼 전날 밤 벌꿀 식초 세정을 하며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떤 빛을 내고 있나요? 거울을 볼 때 밝기보다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식초 8스쿨 루틴은 단순한 뷰티 팁이 아닙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 속에서도 아직 스스로 회복할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단 9분만 투자해보세요. 당신의 얼굴빛은 단순히 하얘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 8스쿨 조합을 피부 미백용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합의 진짜 힘은 피부 속 세균과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균 작용에 있습니다. 피부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균과 마찰합니다. 외출할 때 공기 속 먼지, 마스크 내부의 습기, 손의 접촉, all of these create micro wounds. 작은 상처입니다. 이 틈을 타서 세균이 침투하고 그 결과 기미 여드름 피부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초와 꿀은 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자연 방어막이 됩니다. 먼저 식초의 아세트산 에이세틱 애시드은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번식을 차단합니다. 실제로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논문에 따르면 식초 3% 용액은 병원 내 내성균 MRSA의 98% 이상을 30초 안에 억제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피부 위에서 생기는 잡균 군락을 빠르게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초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동안 꿀은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옥시다제, 글루초세 옥시다세라는 효소가 있어 피부에 닿으면 미세하게 과산화수소 H2O2를 생성합니다. 이게 바로 상처가 낫는 동안 피가 마르며 생기는 자연 소독 반응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식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는 문지기, 꿀은 상처를 다독이며 회복을 돕는 치유자입니다. 둘이 만나면 피부 표면의 방어체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듀얼 힐링 에펙트, 이중 치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한쪽은 공격 세균 억제, 다른 한쪽은 회복 염증 완화를 담당하는 구조죠. 이 덕분에 식초 8스쿨 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트러블이 줄고 모공 속 염증이 가라앉으며 붉은 자국이 옅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피부염, 지루성 홍조, 입가 주변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식초 8스쿨 팩을 2주간 적용한 그룹에서 피부 내 세균 수가 37% 감소했고 염증 반응 단백질 CRP 평균 28%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작용 덕분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이 농도를 높이거나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
오히려 피부 표면에 유익균까지 사라져 일시적인 건조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회복에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밤 9시 이후, 세안 후, 피부 온도가 안정될 때 팩, 도포 후 아분만 유지하고 반드시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군 뒤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는 자극 없이 세균 방어막을 되살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거나 외출이 잦은 시기에는 이 간단한 루틴 하나로 염증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 하나 더. 꿀의 항염 성분은 감정적인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향을 맡을 때 뇌의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며 긴장이 완화됩니다. 피부가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이죠. 혹시 요즘 피부가 자주 붉거나 이유 없이 따갑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닙니다. 피부가 쉬게 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짜 젊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식초와 꿀은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천연 회복 루틴입니다. 이제부터는 미백이 아니라 진정과 치유의 루틴으로 이 두 가지를 바라보세요. 피부는 여러분의 노력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식초와 꿀은 놀라운 치유력을 지닌 천연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잘못 섞는 순간 피부는 순식간에 자극과 손상을 입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보는 사례입니다. 피부과 외래 진료실에는 이런 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본 대로 꿀과 식초를 섞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진찰해보면 대부분은 농도가 너무 높거나 식초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류, 비율을 무시한 혼합입니다. 꿀보다 식초의 비중이 높을수록 피부 pH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건강한 피부의 산도는 4.555도이지만 식초를 많이 넣으면 pH가 3 이하로 내려가며 그 결과 피부 표면에 지질층이 녹아내리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심한 경우 홍조나 따가움, 심지어 미세 화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류, 합성 식초 사용입니다. 시중에서 저렴하게 파는 식초 중 일부는 천연 발효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초산, 아세틱 애시드 용액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용이 아니라 식용 혹은 청소용으로 적합하며 피부에 닿으면 자극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늘 말합니다. 피부에 닿는 것은 반드시 발효 또는 자연 숙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제품만 쓰세요. 세 번째 오류, 시간을 과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5분이 좋다면 15분은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식초의 산이 오래 닿으면 각질층 및 진피까지 영향을 줘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피부는 붉게 달아오르고 며칠 동안 화끈거림이 지속됩니다. 특히 건성 민감성 피부에서는 회복까지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류, 햇빛 노출 직후 사용입니다. 식초 플러스 꿀 팩을 바른 뒤 햇빛을 받으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피부 내 멜라닌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기미나 잡티가 더 짙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밤 시간대, 실내에서 조용히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대부분 피부 장벽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피부만이 영양을 흡수합니다. 즉, 기초가 무너진 피부에 고급 성분을 바르는 것은 금이 간 유리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식초 1. 꿀2 비율을 지킬 것, 천연 발효 사과식초를 사용할 것. 백은 5분 이내, 주 2회만 적용 햇빛 노출, 전후 3시간 이내엔 사용 금지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 후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붉어진다면 즉시 미온수로 씻어내고 차가운 수건으로 진정시켜 주세요. 그 후 알로에 젤이나 시어버터 같은 천연 진정제를 바르면 빠르게 회복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반응을 피부 적응기 스킨 애클리메이션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약간의 자극이 있을 수 있으나 점차 피부가 산성 환경에 적응하면서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면 회복이 아닌 손상으로 변하죠. 그래서 자극과 회복의 경계선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초와 꿀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받은 훌륭한 조합이지만 사용법 하나만 잘못해도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뷰티 루틴이 아니라 피부 생리학의 영역입니다.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한 방울의 식초와 꿀이 빛을 주기도 하지만 비율 하나가 그 빛을 바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피부가 편안하다고 느낄 만큼만 그 선에서 멈추는 지혜를 가지세요. 지금까지 식초와 꿀의 놀라운 효과를 살펴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재료를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사용해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 80g을 바른 채로 햇빛을 쬐는 습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자외선, UVA, UVB를 만나면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즉, 미백을 위해 바른 팩이 오히려 기미를 짙게 만들고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오, 오후 3시 사이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자외선 강도가 가장 높고 피부세포가 방어 체계를 잃기 쉽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루틴은 반드시 밤에 조용한 실내에서 따뜻한 조명 아래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사용하는 습관. 매일 하면 더 빠르겠지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식초의 산성은 피부의 유익균까지 씻어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지선이 과도하게 반응해 오히려 번들거림이나 붉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피부는 근육과 같습니다. 쉴 때 단단해지고 회복할 때 탄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 2, 3회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세안 직후 곧바로 사용하는 습관. 세안을 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일시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식초 80g을 바르면 산성이 직접 진피층을 자극해 화끈거림이 생깁니다. 세안 후 최소 올 흉분, 피부 온도가 안정되고 수분막이 살짝 돌아올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에서 흡수력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습관. 많은 분들이 아무 꿀이나 쓰지만 중요한 건 살아있는 꿀, 즉 가열되지 않은 생꿀로 허니입니다. 시중의 투명한 꿀은 대부분 고온 살균되어 효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꿀은 단순한 단객에 불과하며 식초와 섞어도 항균력이나 재생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raw, unfiltered, non-pasteurized 문구가 있는 꿀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너무 두껍게 바르는 습관. 많이 바르면 더 효과가 있겠지. 그건 화장품 마케팅이 만든 오해입니다. 피부는 일정량 이상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식초의 산이 오래 머물러 자극이 커집니다. 얇고 고르게 손끝으로 피부를 쓰다듬듯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사용법이 아니라 피부의 생리 리듬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공통으로 강조합니다. 피부는 강하게 다스릴수록 약해진다. 부드럽게 다독일수록 회복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바르는 방법은 내 피부를 다독이는 걸까? 아니면 몰아붙이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루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 관리에서 진짜 실력은 절제의 지혜에 있습니다. 식초와 꿀은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이 허락한 회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쓸지 아는 사람이 결국 10년 젊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한 번만이라도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세요. 피부가 편안하다면 그것이 최고의 루틴입니다. 저는 민감성이라서 뭐만 발라도 따가워요. 건성이 심해서 하루 종일 얼굴이 당겨요. 이런 고민 아주 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피지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화장품도 이제는 자극으로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식초 플러스꿀 루틴을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연 성분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감성 피부에겐 천연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말하는 민감성은 피부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외부 변화에 과민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문제는 성분 자체가 아니라 그 성분을 받아들일 피부의 준비도에 있습니다. 식초는 pH를 낮춰서 장벽 회복을 돕지만 이미 장벽이 무너진 피부에선 그 산도가 곧바로 통증으로 변합니다. 이런 분들이 팩을 바르면 피부가 따갑거나 심하면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알레르기가 아니라 피부 장벽의 경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민감성 건성 피부는 식초 플러스꿀을 아예 쓰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비율 조정. 일반적으로 식초 1, 꿀 2 비율을 사용하지만 민감성 피부는 식초 1, 꿀 3, 4로 완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도가 4, 8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자극이 줄고 피부 진정 효과가 강해집니다. 이 패치 테스트. 팩을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 귓불 뒤나 턱 아래에 소량을 발라 5분간 테스트하세요. 따갑거나 붉어지면 농도를 낮추거나 시간을 줄이세요. 피부는 예행 연습을 통해 적응합니다. 3. 보습 레이어링. 팩을 헹군 후에는 반드시 수분 크림이나 세라마이드 로션으로 즉시 보습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초가 각질을 정리하면서 수분 통로를 열기 때문에 이때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율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오히려 건조감이 심해집니다. 4시간 단축. 민감성 피부는 아분도 길 수 있습니다. 3분 이하로 줄이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피부가 편안하다고 느낄 만큼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민감한 피부도 서서히 강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95세 이상 건성 피부 환자 4,000명 중 2주간 전홍도 식초 플러스꿀 팩을 사용한 그룹이 피부 수분량이 평균 19% 증가하고 홍조 반응이 22% 감소했습니다. 자극이 아니라 조절된 자극이 회복을 유도한 결과입니다.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Controlled Microstress Theory, 통제된 미세 자극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피부는 미세한 자극을 통해 스스로 방어력을 키우며 그 과정에서 재생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완전히 자극을 피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자극을 주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피부가 따갑거나 화끈거림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건 회복 반응이 아니라 손상 신호입니다. 그럴 땐 멈추고 피부를 진정시킨 뒤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성 피부는 보습뿐 아니라 내부 수분 공급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피부의 유분 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피부는 밖에서만 관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수분 순환이 조화를 이루어야 빛이 나는 피부로 이어집니다. 민감성, 건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피부가 쉬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자신의 피부 리듬을 이해하고 맞춰줄 때 식초와 꿀은 가장 강력하고 부드러운 치료제가 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가 무리하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회복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식초와 꿀을 아무리 잘 써도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노력은 물 위의 글씨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 3가지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잠들기 전,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습관. 나는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자요. 이 말, 병원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 피부의 수분 손실량은 20대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밤 10시, 새벽 2시는 피부세포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대에 아무 보호막 없이 자면 피부는 스스로의 수분을 증발시키며 점점 얇아집니다. 식초 플러스 꿀 팩을 한 날이라면 세안 후 반드시 보습제 한 겹을 얹어주세요.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회복의 뚜껑입니다. 보습막이 있어야 식초와 꿀이 만들어준 수분 통로가 닫히고 수분이 피부 안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비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피부는 달콤함을 싫어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분이 많을수록 당화 글라이케이션 반응이 일어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피부과 연구에서는 당 섭취량이 높은 노년층 그룹이 동년배보다 피부 탄력이 25% 낮고 잔주름이 40% 많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은 미백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더 빠른 안티에이징입니다. 물론 꿀도 당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꿀은 피부에 바르는 천연 효소 꿀로 먹는 설탕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닿을 때는 당화가 아니라 항산화 작용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피부의 적은 피로입니다. 밤을 새우거나 늦게 자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두 호르몬은 피부 재생의 핵심입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 낮 동안 받은 자외선 손상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모공을 막고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트러블이 쉽게 생기게 만듭니다. 결국 늦게 자는 습관은 아무리 좋은 팩과 크림을 써도 결과적으로 피부 회복력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이건 피부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회복한다. 잠을 줄이면 세포는 수리 시간을 잃는다. 이 3가지, 수면 중 무보습, 단 음식 과다, 수면 부족, 이것만 고쳐도 피부 나이는 평균 5년 젊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팩을 하지 않아도 단지 일찍 자고
단 음식을 줄이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 피부가 서서히 빛을 되찾는 모습을요. 피부 관리의 핵심은 제품이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피부는 낮에는 방어하고 밤에는 회복합니다. 그 리듬을 깨면 어떤 화장품도 소용이 없습니다. 식초와 꿀은 회복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 진짜 변화는 여러분의 생활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고요할 때 피부도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빛이 생깁니다.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얼굴에 10년 전의 생기를 되돌려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70세의 여성으로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하며 햇빛 아래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거칠고 색이 고르지 않아요. 딸 결혼식 사진을 보면 제 얼굴만 어둡게 보여요. 그분은 한숨 섞인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진료할 때 그분의 피부는 전형적인 광노화 순악잉 상태였습니다. 기미, 잔주름, 그리고 거칠어진 피부결. 피부 장벽이 약해져 보습제조차 따갑다고 하셨죠. 저는 일반적인 미백 치료 대신 식초 플러스 꿀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심하셨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옛날 사람들 방법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피부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회복합니다. 다만 회복할 신호를 잃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그분은 주 2회 식초 플러스 꿀 팩을 시작했습니다. 비율은 1:1, 사과식초와 생꿀로 한 입만 사용했죠. 처음엔 3분도 채 되지 않아 따가움이 느껴졌지만 두 번째 주부터는 피부가 점점 적응했습니다. 3주째 들어서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수할 때 손끝에 걸리던 거친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거울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셨지만 이제는 미소를 띠며 자신 있게 머리를 빗으셨죠. 피부가 변하니 마음이 변했습니다. 6주째는 눈가의 잔주름이 확실히 완화되었습니다. 측정기로 확인해보니 피부 탄력이 17% 향상, 수분 함유량 8% 증가. 그분의 피부는 마치 오래 잠들었던 생명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환해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자존감이 회복된다. 사실 이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빛이 피부에 닿을 때 그 반사가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부의 광채는 곧 마음의 밝음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도 4번째 주쯤에 조금 따갑고 붉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도록 조정했죠. 그 결과 피부는 곧 진정되고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조절하며 지속하는 꾸준함입니다. 8주가 지난 시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화장 안 해도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부 개선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회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설명됩니다. 피부의 수분이 증가하면 각질층이 유연해지고 빛을 고르게 반사해 피부 투명도가 올라갑니다. 즉, 빛이 스며들고 다시 반사되는 과정이 마음에도 빛을 준다는 것이죠.
이 사례는 특별한 기계나 시술 없이 단지 꾸준한 식초 팔스쿨 루틴만으로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례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부의 회복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돌보려는 의지의 문제다. 이 말은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살아있고 매일의 작은 루틴 하나하나가 그 생명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거울 속의 당신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피부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피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반응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씻고 조금 더 부드럽게 닦고 단 한 번이라도 천연 재료로 자신을 돌보는 순간 그 미세한 신호를 피부는 기억합니다. 세포는 우리가 보내는 관심과 손길에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식초와 꿀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식초는 오래 숙성될수록 향이 깊어지고 꿀은 세월이 흘러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 자체로 세월을 견딘 아름다움의 은유가 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흔적을 남겨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살아온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주름은 삶의 지도이고 기미는 세월의 그림자일 뿐, 그 위에 다시 빛을 얻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피부의 재생 능력은 평생 지속됩니다. 단지 그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세포는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그저 자극과 영양, 그리고 휴식을 인식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를 젊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비싼 시술이 없어도 꾸준히 케어하는 사람은 10년 뒤에 확실히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하루 5분의 루틴이 쌓이면 365일이면 1000분, 즉 30시간의 회복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의 피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피부가 환해지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당신의 나이를 다시 묻게 됩니다. 요즘 뭘 하셨길래 이렇게 어려 보이세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당신의 노력은 이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 어르신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얼굴의 온도 같아요. 차가운 얼굴은 나이를 먹고 따뜻한 얼굴은 살아있죠. 그 말이 참 깊게 남았습니다. 식초와 꿀의 루틴은 바로 그 따뜻함을 되돌려줍니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다독이는 온도의 루틴이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건 단지 탄력이나 미백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기 돌봄의 감각팔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면 몸도 마음도 동시에 젊어집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고 실행보다 강한 건 지속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오늘부터 다시 해볼게. 그 한마디가 피부의 재생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의 언어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꾸준히 실천하는 당신의 손끝입니다. 그 손끝에서 빛나는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초 팔스꿀의 비밀을 아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부를 밝히는 조합이 아니라 세월을 이겨내는 자연의 회복 공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핵심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식초는 산성을 통해 피부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정화제입니다. 꿀은 달콤함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치유제이죠. 이 둘이 만나면 피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스스로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원했던 것은 화려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의 온기, 조금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 좋은 루틴과 나쁜 습관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매일 밤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5분의 루틴. 이것이 좋은 루틴입니다. 자극적인 세안, 잦은 화장품 교체, 무심한 수면. 이것이 나쁜 습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내일의 얼굴을 바꿉니다. 식초와 꿀의 루틴은 꾸준히 할수록 피부의 본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피부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저 휴식의 신호를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다시 보내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아껴줄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듣는 기관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피부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삶의 진실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의 치유 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기다려줍니다.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번의 루틴이 당신의 얼굴빛을,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당신에게 제가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마음에 오늘 하루의 빛이 머물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